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마스와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투기 폭격과 공습으로 맞받았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은 미 대선에서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남부에 또다시 초대형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명 넘게 사망자를 낸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 2주도 되지 않았는데 또 큰 피해가 이어질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난방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에너지지원협의회는 전국 평균 난방비가 약 10.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LA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학생이 백인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한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지난달 19일 1학년생인 자녀가 휴식 시간에 백인 학생 6명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마스와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투기 폭격과 공습으로 맞받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농가 건물과 차량이 완전히 부서지고 도심 주거지 바로 앞에도 로켓 잔해가 어지럽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낮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이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일부는 격추됐지만 일부는 중부 지역에 떨어져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겠다며 칸 유니스의 로켓 발사 원점을 폭격했습니다. Even today, during the commemorations of those that were killed at the hands of Hamas still fired rockets at our civilians. 같은 날 후티 반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지 미사일 한 기도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격추되긴 했지만 현지엔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편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헤즈볼라도 하이파 등 이스라엘 북부 도시로 로켓 135발을 쏴 약 10명이 다쳤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전역에 걸쳐 로켓 발사대와 땅굴 시설을 선제 폭격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 120여 개를 전투기로 공격하고 베이루트 남부 다이에 지역도 추가 공습했습니다. 지상작전과 관련해서도 레바논 남부 전선에 91사단 병력을 추가 투입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 발발 1년, 이스라엘의 전선이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등은 물론 이란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포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어느새 1년이 된 가자 지구 전쟁은 미국 대선에서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하마스 공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유대교 의식에 참석한 겁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휴전 합의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하마스 테러 행위를 비판하고 이스라엘 방위를 약속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며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휴전 합의를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never stop fighting for the release of all the hostages, including the American citizens.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마스 테러 공격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외교는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The answer should have been hit the nuclear first and worry about the rest later. And that's why they should. 박빙 혼전 속에서 유대계 표심은 물론 아랍계 표심도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년을 맞은 가자 전쟁은 미국 대선 쟁점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하마스 돈줄 역할을 해온 개인 3명과 가짜 자선단체 한 곳 등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실수가 잦다고 비판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이딴 말실수로 고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을 북한으로 잘못 말하기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두 번째 임기를 허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데없이 자신의 암살 시도 배우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목합니다. They said that we have to guard the United Nations,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So they want to guard him, but they don't want to guard me. 바이든 정부의 경호 소홀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란을 북한으로 잘못 말한 겁니다. 또 다른 연설에선 NBC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를 바꿔야 한다며 19년 전 숨진 사람을 찾기도 했습니다. Where's Johnny Carson? Bring back Johnny. It made you appreciate, right, Uncle Sam? It made you appreciate the greatness of Johnny Carson. 말실수가 잦아지면서 바이든 공격의 단골 소재였던 고령 논란이 이젠 트럼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고령 우려는 지난 6월 여론조사 때 27%에서 최근 40%로 급증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와 비교해 단정적, 부정적 단어와 함께 욕설 사용도 크게 늘었는데 뉴욕타임스는 인지 변화와 억제력 저하 같은 노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 방송 일정을 크게 늘리며 미디어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This is the same guy who said that women should be punished for having abortions? 트럼프 재임은 안 된다며 2021년 의회 폭동 당시를 담은 대선 불복 비판 영상을 X에 올렸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트럼프 측은 고령 논란을 일축했지만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 남부에 또다시 초대형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명 넘게 사망자를 낸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 2주도 되지 않았는데 또 큰 피해가 이어질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허리케인 밀턴의 눈 모양입니다. 멕시코 북쪽 바다에서 서서히 미국 남부 플로리다 쪽으로 이동 중인데 이미 가장 강력한 등급인 5등급까지 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플로리다 서부에 상륙해서 12시간에 걸쳐서 육지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50km 바람과 380mm 폭우와 함께 해변에 3.5m가 넘는 폭풍 해일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짐을 꾸려서 태풍 경로에서 벗어나라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Please, if you're in the Tampa Bay area, you need to evacuate. If they have called for your evacuation order, I beg you, I implore you to evacuate. Drowning deaths due to storm surge are 100% preventable if you leave. 플로리다 지역은 지난달 27일 허리케인 헐린이 상륙하면서 230명 이상 사망자를 낸 지 2주도 안 돼서 다시 한번 초특급 허리케인을 맞게 됐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잔해와 폐기물이 날아다니면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30 years, 40 years, 50 years. This is the oddest weather predicament that there has ever been.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복구를 돕겠다는 해리스 부통령 전화를 받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편의점 떼강도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경찰국은 어제 새벽 1시 30분쯤 550 사우스 나트 애비뉴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떼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건 영상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던 편의점 직원을 공격한 뒤 50여 명의 강도들이 매장 안으로 진입해 물건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강도 용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은 코피를 흘리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LAPD에 따르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떼강도 사건은 지난 7월 12일부터 2달 넘는 기간 동안 편의점 10곳에서 최소 14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떼강도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떼강도 행각을 벌인 일부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4일 오후 5시 15분쯤 웨스트필드 토펜가 몰래 2곳의 가게가 떼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12명의 떼강도 용의자들은 $9만 상당의 물건을 강탈해 도주했지만 조사에 나선 LAPD 조직 소매 범죄 태스크포스 팀이 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용의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5명 가운데 3명은 성인,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로 강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용의자 5명이 체포된 지 2시간 후 여성 용의자 1명도 헌팅턴 비치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초등학생이 백인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한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LA 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자녀가 휴식 시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는가 하면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해자는 백인 학생 6명으로 이를 말리던 또 다른 한인 학생 1명까지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분리 조치를 명확히 취하지 않는 등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사건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난방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에너지지원협의회는 전국 평균 난방비가 약 10.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한파 예보가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평균 비용이 13.6% 증가해 $1,208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판 사용 가구는 평균 비용이 7.3% 상승한 $1,442, 천연가스의 경우 7.2% 상승한 $6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을 대비해 난방기기를 미리 점검하고 창문과 문 틈새를 막는 등의 준비를 권장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유정란
친환경 줄기세포 화장품 셀리온의 테트라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배양액 10만 ppm을 함유시킨 탁월한 원료와 최첨단 테크놀로지.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피부가 건강하고 고운 분들은 하나같이 셀리온의 테트라를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테트라 앱솔루트는 우리 피부를 더 아름답게 가꿔줄 것 같아요. 속피부가 건강해야 겉피부가 젊어집니다. 나이를 거스리는 내 얼굴의 자신감.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틀 동안 무려 3,000명 이상이 박람회 현장을 찾아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유학 박람회를 위해 타주나 먼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K-팝에 매료돼 한국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된 소피아 씨. 한국 유학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애리조나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찾았습니다. I love Korean like food and then the clothes and I do taekwondo, so I'm like looking forward to like learning more about that. I feel like it'd be better to do in Korea. 대부분의 학생 부모도 한국 대학 진학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평소 한국의 대학교가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Everything I've heard people say about Korean universities, it's been like very, and people speak very highly of it. People I've talked to about Korean universities, they say it's fantastic. Yeah, I mean, I want to support my daughter with her dreams, and I think it's a great adventure, and Korea seems like a pretty safe country.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난 주말 처음으로 열린 한국 유학 박람회에는 이틀 동안 무려 3,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If you've never gone out of the country, it's a good experience to learn something new, especially a different language. I mean, we're Hispanic, we know English and Spanish, so now to try to learn Korean. 특히 이번 유학 박람회를 위해 타주나 먼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온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참여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벌써 예상치를 웃도는 인원들이 찾아와서 대학들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진심으로 한국으로 유학 가서 한국의 문화와 그 배움을 실천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35개 대학교 관계자들은 상당 건수만 모두 3,5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뭔가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미국 학생들이 또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새 되게 뭔가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도 실감이 되고. LA 초영사관도 직접 현장에서 한국 유학을 위한 비자 등에 관련한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갈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유학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고 그건 좋은 민원인 거죠. 좋은 우리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러는 거니까 좋은 의미의 민원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번 행사에는 대학별 설명회는 물론 한국 유학을 다녀온 선배들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경찰국이 한국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회는 경찰국과 합의한 끝에 지난 목요일부터 한국어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던 웹사이트는 현재 한국어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온라인 신고 페이지를 통해 스캠 피해와 증오 범죄, 그리고 뺑소니와 마약 관련 정보 등을 신고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메가밀리언즈 복권 판매 가격이 $5로 인상됩니다.
메가밀리언즈는 내년 4월부터 티켓당 가격을 현재 $2에서 $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의 당첨 금액과 당첨 확률도 개선되는데요. 더 빨리, 더 큰 액수의 잭팟 당첨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메가밀리언즈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잭팟 당첨 확률은 3억 260만 분의 1인데 이 확률이 더 높아질 예정이며 최소 잭팟 금액 또한 $5천만 이상으로 인상될 거라는 겁니다. 정확한 개선 방안은 조만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공사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등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21g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고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일었던 업체입니다. 관저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동행명령 의결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21g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동행명령 집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바뀐 노선 끄트머리께 김건희 여사의 친정 관련된 땅들이 무려 29개 필지가 있어요. 고속도로 노선조차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의 축적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다 거짓입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예타 선정이 2019년에 예타 선정이 됐고요. 21년에 양소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박상호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등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했습니다. 저한테 양해 받고 가신 거예요? 장관의 차를 무단으로 당근마켓에 올리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고의 매물이고 이 부분들은 또 법률적으로 보면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나.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관저 증축업체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 일정을 아직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사고 영상에는 문 씨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 4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삼거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몰던 녹색 캐스퍼 차량이 삼거리 한복판에 진입한 뒤 차량에 둘러싸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좌회전하는 1톤 탑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신히 교차로를 빠져나옵니다. 이후 50m쯤 더 달린 차량은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택시와 충돌합니다. 도로가 막혀 일대가 혼잡해지자 문 씨는 차를 인도 옆 2차로로 이동시킨 뒤 차량에서 나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 씨를 인근 이태원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 씨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고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40분 전쯤엔 문 씨가 자신의 차량과 비슷한 모양의 다른 차량 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한 뒤 귀가시키고 일정 조율 후에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문 씨의 사고 전 동선과 구체적인 음주량 등을 파악하고 신호 위반과 불법 주차 등 문 씨의 다른 교통법규의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1,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피해가 커지면서 휴전 요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이 중동 다른 곳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5차 중동 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구름이 솟아오릅니다. 잇따라 섬광이 번쩍이고 포탄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와 공항 근처를 폭격했습니다. 헤즈볼라 무기 저장고 등 거점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지상전 개시 이래 가장 격렬한 공습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로마 유적 근처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معلومك انت تاني غاره اجت الحرب وبلشت تضربها ما يعني هذا الشيء اللي صار شوفوا وانفاع معدات لحزب الله شوفوا.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화력을 집중해 잠시 잦아들었던 가자 지구에도 포화가 거세졌습니다. 하마스 재건을 막겠다며 가자 중부를 폭격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도 보복에 나서 7일 새벽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에 로켓이 떨어져 10명이 부상했습니다. 남부 베에르세바의 버스 정거장에선 테러 의심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אני קורא לראש הממשלה להעביר עוד היום את החוק שהצענו לגירוש משפחות מחבלים. אנחנו רואים בסיפור הזה.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이스라엘은 가자는 물론 레바논에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이란 보복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אתם דור הניצחון. יחד נילחם ויחד ננצח בעזרת השם. 이란은 항공편 일시 중단 등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최대 규모 공습을 퍼부은 직후 군 지휘부를 만난 네타냐후 총리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לפני שנה אנחנו ספגנו מכה איומה. וב-12 החודשים שעברו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מקצה אל קצה. 1년 전 밝힌 가자 전쟁 목표는 인질 구출과 하마스 섬멸. 아직 어느 곳도 완성하지 못했지만 네타냐후는 오히려 헤즈볼라와 후티까지 공습하며 전선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질서 작전입니다. 자국민 1,200여 명이 숨진 하마스의 테러로 확보한 명분에 대선을 앞둔 미국은 레임덕에 빠졌고 경제난에 지친 이란 국민은 온건파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이번 기회, 중동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It's a map of a blessing. It shows Israel and its Arab partners forming a land bridge connecting Asia and Europe. 사상 초유의 통신기기 공격을 앞세워 순식간에 헤즈볼라를 괴멸 위기에 몰아넣은 게 묘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대리 세력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도 사실상 창끝이 묶인 겁니다. 그럼 결국은 공중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사중 방공 체제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쏘면 요격돼요. 최대 변수는 다음 달 미국 대선입니다. But when they asked him that question, the answer should have been hit the nuclear first and worry about the rest later.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네타냐후가 위험한 도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파들의 연정 탈퇴로 실각할 위기를 피하기 위해 2026년 9월 총선까지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암울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난 생후 한 달 된 한인 영아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LA 카운티 보건국과 코로나와 독감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보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로 코로나와 독감 백신 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전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LAGA 제25대 회장으로 정병모 감사가 선출됐습니다. 옥타 LA는 7년 만에 열린 차기 회장 경선에서 정병모 감사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임 회장은 지난 1999년 옥타 LA에 이사로 합류해 17대 이사장과 재미중소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생후 1개월 된 한인 영아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태어난 김은하 양 가족들은 김은하 양이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진단을 받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골수 등록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골수 등록은 웹사이트 my.비더매치.org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화물 요금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만원에서 4만원까지 오르며 한국에서 출발, 미국으로 오는 노선은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게 초과 요금도 현재 두 가지 무게에서 하나로 통합해 6만원에서 11만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오는 10월 25일, 26일 이틀간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총영사관은 25일은 오로라 주간 포커스 문화센터에서 26일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성 안드레아 천주교회에서 순회 영사를 실시한다며 사전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인도의 한 여성이 집에 침입하려는 강도들을 혈혈단신으로 막아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여성이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인도 펀자브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성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하던 중 집 앞에 웬 남성 3명이 복면을 쓰고 숨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데요. 남성 1명이 문으로 뛰어가자 여성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을 막아섰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남성들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아무리 격렬하게 덜컹거려도 여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지켰는데요. 위쪽으로 손을 뻗어 문을 잠근 뒤 주변에 있던 소파를 끌고 와 앞에 세웠고 남성들은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여성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는데요. 남성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절벽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모습인데요. 여성은 일몰을 바라보면서 요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원 관리인은 이 여성 외에도 관광객 무리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는데요. 절벽 아래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랜드 캐니언은 한 유명 방송사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위에 오른 미국의 대표 관광 명소인데요. 해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아 관광객들의 안전 불감증과 공원 측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선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한 관광객이 춤을 추며 걷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여성 관광객이 조지아 트빌리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흥에 겨웠는지 노래, 춤까지 췄고 일행이 이 모습을 소셜미디어용 영상으로 촬영했는데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춤을 추던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고 영상을 심하게 흔들리다가 일행의 놀란 얼굴을 잠시 비춘 뒤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이 지하도 아래로 떨어지고 만 건데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크게 다쳐 숨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지하도의 난간은 겨우 30cm에 불과했는데요. 안전 펜스나 표지판 등도 없어 멀리서 보면 평지로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성이 사망한 현장에는 현재 많은 이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에 날까지 잔뜩 흐린 게 아무리 봐도 물놀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국 푸젠성 지역 주민들이 해변에 나와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려는 아이를 발견하고 구하러 나선 겁니다. 허둥대는 아이를 빨리 건지려고 다들 애를 썼지만 파도가 워낙 심해 쉽지 않았는데요. 자칫 더 멀리 떠밀려 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간신히 아이를 붙잡을 수 있었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현지 당국은 악천후에는 바다로 놀러 가는 걸 삼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